혹시 누가 이 사람이 사실은 약한 고리다. 왜냐하면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을 수가 절대 없는 위치다. 그러면 이 사람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뭔가 말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은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상당히 이제 성향은 진보 성향이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법무관리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문회 출석하면은 자기 법무관리관 임기는 열흘밖에 안 남은 거예요. 6월 말에 임기 끝이고 연장 신청을 안 했군요. 그래서 이제 경계선으로 가고 있어요. 예, 공무원에서 민간인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문회를 계기로 이제 더 이상 국방부 통제를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요거 꿀팁이네요. 여기가 약한 고리. 예.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법사위원들이 감성적 접근도 좀 곁들이셔야 돼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그 자리에 어떻게 갔는지 우리 다 알고 있고 또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도 아는데 이제는 내려나오셔라. 이런 권고도 좀 많이 하면은 의외로 약한 부분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 무엇보다 그 유명한 최 모 의원이 추천을 해서 그 자리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거기도 추천했고 민주당이 밀었지 뭐 거기. 민주당이 밀었고 시민사회단체하고 대표적으로 그래가지고 상당히 군 인권 시민운동가들한테는 기대를 걸었던 법무관리관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정권 교체기에서 처신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압박하고 윽박지르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정까지 다 읽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실 끌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이분은 들은 거를 그리고 들어서 뭐 지시받은 거를 그대로 이행했다라고 말하면 뭐 법적으로 처벌받을 뭐가 있나요? 그래도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었다 위에서 그런데 박정은 그때 대령한테 전화한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혐의자를 빼라고 하고 그때 이거는 외압으로 들린다고 박정은 대령은 대답했거든요. 박정은 대령이 벌어졌죠.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다툼이 벌어진 대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에 공범이 있죠. 공범이 될 수가 있죠. 다만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그것을 본인이 밝히고 뭔가 이제 협조를 하게 되면 그렇죠. 기소가 안 될 수는 있겠죠. 이게 이분도 법 지식이 상당한 분 아닙니까?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권의 뭐 핵심부에 있던 인사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처지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국방부 조사본부나 이런 데서 중간 보고서나 이런 거를 남겨놓은 것도 그렇고 흔적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국방부 조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듣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런 지시를 뭐 우리는 동의하지는 않았는데 라는 식의 흔적들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유재현 관리관도 이 하는 과정에서 말을 듣고 뭐 자기가 지시를 이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흔적을 남겨놨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는가. 본인이 말을 뭐 하고 증언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물론 이제 요걸 청문회를 지난 다음에 뭐 특검으로 가든가 말든가 한 다음에 얘기겠지만 아마도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책임을 좀 경감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감안해 볼 부분이긴 하겠죠. 그리고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전화하고 통화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종범 부사령관, 해병대 부사령관이 참석해서 메모를 남겼던 그 수첩, 이종석 국방장관이 소집했던 그 회의에 유재현 법무관리관도 참석자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석한 회의가 있고 정종범 수첩에 한 10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9가지. 그러면 그 10가지 내용에 정종범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당신은 그때 이 말을 들었어.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좀 희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떤 말이요? 라고 유재현한테 물어봤을 때 유재훈도 만약에 아기가 맞는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좀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은 유재현은 자기가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게 재판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 메모에 예를 들면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 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정 부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장관이 지시한 내용 메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재판에서는 유재현이 얘기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유재현은 이 재판이니까 위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을 막 돌려요 계속. 그때 얘기를 할 때 저도 얘기하고 장관도 얘기했는데 예. 제가 뭐 한참 얘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장관이 중간중간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무리도 했고 그래서 여러 얘기가 섞이고 뭐 아니, 이런 얘기 막 해서 아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예. 결론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지었느냐 예.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장관 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셈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 자리가 그냥 장관 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유재현은. 그러니까 메모에 장관 지시를 적어놓지 법무관리관의 그렇죠. 지시라고 그걸 적어놓을 수가 있나요? 해병대 부사령관이라는 그렇죠. 사람이? 부사령관이 예. 유재현이 했다고 하는데 예. 유재현은 무슨 얘기야 라고 하기는 지금 어려우니 그게 제가 하는 말도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는 장관이 끝맺긴 했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예. 어쨌든 거짓말은 안 하자. 이것도 거짓말은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유재현이. 예. 허위로 얘기하진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끌어내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다. 당시에 정정범 전 부사령관은 과태료 처분받으면서까지 재판 출석 안 한다고 거부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지금 현역 군인이잖아요. 정정문 사령관. 네. 부사령관. 예, 그렇습니다. 야, 이 사람도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네. 본인의 그렇죠. 군인으로서의 운명이. 예. 그러니까 그 골치 지금 아프긴 이런 하겠다. 지휘부가 우리나라 예. 서북도서를 방어하고 있다는 게 예.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 서해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해병대 사령관이 정권을 쥐고 뭘 한다면서요. 그 서북도서 방어사령관입니다. 그걸 겸임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해병대 우리가 사령관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고 야 이게 서북도서를 어떻게 방어하냐 보니까 과거에는 함정과 함정끼리 교전하고 그렇죠. 지상포와 지상포끼리 교전을 했는데 이게 저기 함정이 교전하는데 저쪽 지상파가 날라오면 어떡할 거냐. 드론이 날라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 앞으로 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2010년에 서북도서 방어사령부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에 저기 사령관이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겸임하는 걸로 하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저기 육군, 해군, 공군을 배속시켜줘. 합동부대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세네. NLL이 위험해지면 1차 책임자가 여긴데 세네. 이런 지휘부의 내에서 서로 거짓말하고 공수처 불러다니면서 14시간 조사받고 이런 지휘부한테 적일 맡겨놨다. 상하간에 서로 간에 불신을 하고 거짓말하는 거. 진짜 국가 서로 안보의 서바이벌 위협대는 지금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집권당국을 해병대 했다면 예비역들 얘기는 네. 법 그런 건 모르겠고 재판은 우리 그딴 건 몰라. 해병대 좀 정상화 좀 시켜줘. 지금 남북이 이래 대치하고 있고 북이 NLL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얘기야 이 얘기. 이게 최소한 이걸 국군 통수권자가 조치를 안 한다는 게 이게 인사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그리고 네. 일사단장에 대해서 등등등에 대해서. 근데 이런 상태를 그냥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 안보를 맨날 얘기하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뭐 북한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모드로 가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진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